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37년 교육 인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이제 교사 길을 걸으셨는데 교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제 집안 자랑이 아니라 그 훌륭한 교육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큰 고모님의 시아버지 되신 분이었는데 저남이 박학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광주의 그 춘태호 지금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 전신인 춘태호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한성중학교를 다닐 때 서울의 서울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습니다. 1960년대에.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자기 임기를 끝내고 바로 평교사로 내려와서 평교사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훌륭한지 안 한지를 모르죠, 잘. 그런데 저희 선친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박학규 사돈 어르신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다. 교장을 하다가 자기 임기가 끝나니까 후배한테 교장 자리 물려주고 평교사를 하신 분이다. 대한민국에 저런 훌륭한 교장 선생님은 안 계신다. 진짜 훌륭한 분이다 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어린 생각에 내가 만약에 교육자가 된다면은 우리 사돈 어르신 못지않게 그분 따라서 훌륭한 교육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된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신데 이제 교사의 길을 걸었던 젊은 시절엔 굉장히 그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인기가 많았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교직 첫 발을 디딜 때 제2상업전수학교에서 그때 28살 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담임반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죠.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여학생 담임반을 맡기기는 맡겼는데 잘 하실 것 같아서 맡겼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겁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을 좀 잘 다스려야겠다,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뭐라 그럴까요?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헌법, 제 나름대로는 헌법 3조를 정해가지고 여학생을 이렇게 1년 동안 잘 다스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헌법 3조가 무엇이었냐면은 제 1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한테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2명이 올 것. 그 다음 헌법 제 2조는 길을 가다가 나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절대 가까이 오지 말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 담임한테 크고 작은 선물이 되었던 어떤 선물이든 하지 말 것. 이 세 개 조항을 가지고 제가 28살 총각이 여학생 담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내가 이제 시내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저 10m 뒤에 따라갑니다 하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죠. 뒤를 돌아보니까 2명이 오는 거예요. 2명이 와서 가까이 오라고 불렀죠. 야, 빨리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헌법 1조에 혼자 오라는 것은 둘이 오라는 것은 혼자 오지 말고 둘이 같이 오라는 것은 헌법 2조로 보면 안다. 멀리 있을 때는 나하고 가까이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너희 둘이니까 둘이 있으니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불러대서 이제 참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게 했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정답게 하고 옆에 팔짱도 끼게 했습니다. 제가 팔짱 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가서 야, 내가 담임선생님하고 10m 뒤에 가다가 소리 질렀더니 가까이 오라 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팔짱을 끼더라.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것이 팔짱 끼는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헌법 3조를 정한 것을 자기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들이 스스로 이해를 해서 잘 지켜줬고 나도 그것을 엄격하게 잘 지켜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스개 헌법이 되겠지만은 28살 총각이 철없는 총각이
참 철없는 우리 고3 참 그 아이들을 그런 대로 잘 다스리고 지도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보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곡중 화정중 교감을 하셨고요. 또 이제 신가중 효강중 교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교감과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교감과 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고 학교를 운영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총 중등교육에 총 37년을 봉직하면서 네. 교감 5년, 또 교장 4년 반을 했습니다. 그 교장 교감을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위주의를 저는 완전히 버리고 했습니다. 네. 권위주의를 버리고 제왕적 권위주의를 버리고 교직원과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민주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교장 교감 시절에는 역사에 중심을 두고 네. 3.1절이랄지 4.19 학생혁명이랄지 또 5.18 광주 민중항쟁이랄지 8.15 광복절이랄지 이런 역사에 중심을 두고 역사 체험 학습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3.1절,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역사 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역사 교육에 관심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기 교육이 으로나마 계기 교육으로나마 틈틈이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역사 체험에 중심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네. 여러 경력을 봤더니 이제 광주시 교육의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육의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그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뭐 입법 활동이라든지 감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역할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시면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2010년 6월 달에 참 일몰제 교육원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교육청을 인사, 행정, 재정, 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는데 제가 교육원을 할 때는 그 당시에도 광주 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보도를 갖고 봅니다만은 요즘 말하는 그 마을 공동체 교육에 대한 문제, 또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 그 당시에는 그 자율형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네.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 또 학생들에게 이제 그때 많이 그 보편적 복지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학생들과 관계되는 보편적 교육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또 여러 이력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하신 것이 혹시 이제 재단과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지도 궁금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대개 학교 법인의 재단 이사장은 재단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간 것은 그 당시 2016년도 봄에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동아여자 중고등학교가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수소문을 하다가 이사진을 누군가를 보내야겠는데 아마 제가 합당했던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동아여고로 한번 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느냐. 꼭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가야겠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죠.
제가 꼭 가야 할 일이라면은 제 운명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낙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사학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학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특히 이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이 재단이 어려웠고 또 학교가 어려웠고 그래서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사장을 역임한 후에 그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전국 사학의 모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갈 때 이제 누가 그 처벌을 하러 가겠다는 사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네. 저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뭐 가면 이제 어떤 그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운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사실 개인의 사정을 전부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사실 조사를 해서 확인된 바가 있고 또 법에서 그 법으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또 재단에 법인의 중징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제 자신도 개개인의 사안을 뭐 충분히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차제에 광주 사학을 바로 잡지 않으면 동아여중고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광주 사학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 그리고 전국의 사학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면은 그런 사정이라면은 언젠가는 전국의 사학도 좀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좀 가슴은 쓰리고 아프지만은 광주 사학뿐만 아니라 전국 사학에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 측면에서 참 민주화하고 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학교 여러 규정을 독소조항을 전부 없애고 선생님들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민주화 규정으로 바꿔내고 그 민주화된 규정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도 공모하고 지금까지 4명이 공모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전부 시험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공채하고 지금까지 아마 33명 정도 공채가 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직원도 지금까지 4명 공채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학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일 따름이고 아마 거기에 대한 판단은 현재 동아여중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광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그 해당 학교에서 교장, 교사, 행정직원을 공개 채용한 것은 이제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말 처음이었나요? 그 전에는 그런 공개 채용이 없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직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교가 1983년도인가 개교되었는데 개교 이래 공모도 처음이었고 시험 교육청이 위탁해서 공채한 것도 처음이었고 행정실 직원을 이렇게 공채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